수 뭘까요? 30분이면 세 단원 개념을 끝내버리는 기적의 단원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의 핵심은 더 세거나 덜 세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만 잘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단원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단원입니까? 그치? 얼마나 정직한 단원이니? 사칙 연산만 잘하면 되는데, 그치? 개념 자체가 짧은 대신에 문제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 그치? 실생활 어디에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문제를 그때마다 계속 바꿀 수 있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잖아. 걔들한테 물어보면 쌤 확통 말고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야, 학생들이. 확통은 문제들이 내 실생활에서 겪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 근데 그 외의 과목은 별로 그걸 못 느끼겠대. 어쨌든 뭐냐면 교육과정에서도 이 경우의 수랑 확률 통계 이쪽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론들을 많이 끌고 오긴 하는데 너희한테 100% 알려주진 않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지나가. 그리고 그 교육 목표에 명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생활의 접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교육 목표야. 애초에 단원 자체가. 그치?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한 이론들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너무 복잡한 내용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는. 문제 잘 풀면 장땡!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사칙 연산 4개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류를 막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풀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풀 거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문제는 풀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다는 것 자체는 이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에서 주어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케이스를 끝까지 조사해 가야 돼.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뭔가의 조건을 우리가 나눴겠지? 그때 문제에서 제시한 그 사건이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를 다 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따로 우리가 분류를 했지. 그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뭘 했다? 분류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얘랑 사이에서는 덧셈을 이용을 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중복된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경우, 제외하는 사건들에 대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뺄셈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에 사용을 하죠. 세 번째, 이렇게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었을 때 있지. 요 한 첫 번째 케이스 조건에 대해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그 문제에서 제시한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다 구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를, 그 상태를 수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한 사건 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속적으로 발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 이 연속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표현이거든, 사실은. 하나가 발생하고 그 다음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의 연속적?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연속적이라는 거는 동시에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얘도 관여를 하고 얘도 관여를 하고 얘도 관여를 하고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는 곱셈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곱해나가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3개 던질 때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또 발생하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거야 이게. 사실은 동시에 던져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 내에서는 다 곱셈으로 연결을 한다.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이제 뺄셈이랑 또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떤 걸 제외할 때 우리가 뺄셈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또 어떤 거에는 제외를 할 때 나누기로 제외를 할 때도 있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외를 한다고 해서 다 뺄셈이냐? 그건 아니야. 나누기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공통의 중복되는 성질이 있을 때 그때는 나누기로서 그 공통된 부분을 제외시켜줘야 돼. 자, 어떤 경우냐면 여섯 명이 있어. A, B, C, D, E, F가 있어. 이 둘은 화성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여기는 화수고 다니고 있어. 2명은. 여기 2명은 백양고 다니고 있어. 야, 그럼 여기에 지금 학교 종류 몇 개 존재한다고 대답하니? 3개 존재한다고 대답하지. 그 3개를 그냥 3개로 받아들이면 안 돼.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성질을 갖는 게 2개씩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학교가 몇 종류냐라고 했을 때 그냥 3이요 하는 게 아니라 6개인데요. 똑같은 게 2개씩 다 존재해서 나누기 2해서 3종류예요.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빼기와의 다른 점 보이지? 그러니까 나누기는 이런 느낌인 거야. 공통된 성질이 있을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확통에 가서 배우는 거기는 해. 두 번째 예시 어떤 게 있냐면은 A, B, C를 나열하고 싶대. 야, 4개 나열하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냐? 4팩토리얼이잖아. 4, 3, 2, 1이니까 4개를 나열하면. 맞지? 네. 근데 얘네 둘 똑같거든. 공통된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2개만큼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빼는 게 아니라 나누기로 접근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요게 확통가면 배워 나중에. 중복순열 뭐 이런 게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얘는 뭐 중복순열은 정확하게는 아니고 공통되는 성질이 있을 때 순열로 계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 알겠죠? 이럴 때 나누기를 써먹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합의 법칙이었고 요거 2개는 고배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 합의 법칙에서 여기 있는 요 합의 법칙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어떠한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치? B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하고 싶어. 근데 A, B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돼? 동시에 발생하는 거. 얘는 여기에도 포함됐고 여기에도 카운트가 됐잖아. 2번 카운트 됐으니까 한번 제외시켜주지. 그게 A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 라는 게 합의 법칙이야. 집합에서 배운 거 똑같아. 근데 얘는 너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얘를 사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편하게 풀리는 케이스들이 있어. 뭐냐 하면 바로 부정 and 부정.
이렇게 생긴 조건들이 있을 때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풀면 굉장히 편해. 뭐냐면 P1, P2, P3, P4, P5의 자리가 있어. 이거 자리야, 자리. 이 자리가 있다. 여기에다가 1부터 5까지를 나열시킬 거야. 요거를 나열시킬 거야.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라 그러면 5팩토리얼 하면 끝이지. 여기에서 추가 조건 단 P1은 1이 아니고 P2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경우에서 어떻게 세야 될까? 4, 4, 3, 2.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4, 4, 3, 2, 1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야, 여기 2 아니니까 4개. 여기 2 아니니까 4개 맞아? 아니야. 3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거든. 여기에 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결과에 영향을 주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야 이게 사실은.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이거야. 얘들아, 콤마가 무슨 뜻이니 수학에서? 그리고 부정, 그리고 부정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명제에도 연결되는 내용이야. 전체 스펙. 그렇지. 얘 부정을 이용하자는 거야. 얘 부정은 무슨 뜻이 되는데? P1은 1, 2다. 또는 P2는 2, 2다가 되거든. 이거 이해돼 지금? 그래서 뭘로 바꾼다 이 문제는? 전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누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P1은 1 또는 P2는 2 요렇게 문제풀이법을 가자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때 쌤이 요 사건을 A라고 할게. 요 사건을 B라고 할게. 야 그럼 이거 집합기호 표현하면 뭔데?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합집합이잖아. 이거라는 거야. 요거 자체를 구하는 게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 쓰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쌤. 이해돼? 자 그럼 해볼게. A 사건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지금? 얘 1 고정해놓고 나머지 4개는 막 바꿔도 되는 거잖아. 얘는 4팩. 그 다음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또 여기에 2 고정시켜 나머지 4개 바꾸면 되니까 4팩토리얼. 빼자. 이 교집합이 무슨 뜻이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나머지만 바꾸면 되는 거야. 몇 개? 3팩.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값은 야 전체 몇 개니? 120. 5팩토리얼 120개 에서 4팩토리얼 더하고 4팩토리얼 더하고 3팩토리얼 빼자. 이걸 다시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럴 때 쓰면 굉장히 편한 게 합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풀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개꿀팁. 옆에 거는 지울게. 옆에 거는 너네 다 아는 내용이잖아. 됐니? 자, 그 다음 어떤 개념이 있냐면 너희가 이미 다 하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이거랑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비슷하게 P1, P2, P3, P4 4개까지만 할게. 5개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4개의 칸이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1부터 4까지를 나열하고 싶어. 근데 아까랑은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 단 PI는 I가 아니다. 어때? 얘는 2개
위의 칸에 대해서만 뭔가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었지. 얘는 싹 다 붙은 거야. 똑같은 그럼 얘는 뭐야? P1은 1이 아니다. 그리고 P2는 2가 아니다. 그리고 P3는 3이 아니다. 그리고 P4는 4가 아니다. 이게 4개인 거야 지금 구정이. 그거를 얘처럼 푼다고 해도 얘는 1이다 또는 얘는 2다 또는 얘는 3이다 또는 얘는 4다. 야 또는이 또 4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4개 집합의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복잡해져 버리지. 그지? 이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노가다? 그렇지! 전부 다 이걸 뭘로 알고 있어? 노가다라고 알고 있죠. 쓰는 거야 이거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경우의 수는 쌤 결국 다 쓰면 답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지 얘들아. 예. 근데 답이 막 700 몇십 개 이런 거 다 쓸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진짜 다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걸 파악을 못하면 홀리시. 난리 나는 거야. 머리 터져. 자 그러면 구분을 잘하면 되는 거지. 수용도 언제 쓰는 건지. 그지? 자 수용도 언제 사용하냐면 이게 굉장히 예시로 좋은 예시야. 뭐냐면 특정 자리에 특정 뭐 수 또는 물건 얘네들이 오지 못한다라는 요 조건이 자리가 없네. 여기 이어서 쓸게. 요 조건이 대부분의 적용. 얘는 심지어 전부 다인 거야 지금. 대부분일 때 쓰면 좋은데 얘는 전부 다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럴 때 수용도를 씁니다. 어떠한 자리에 어떤 물건 못 오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풀어보면 여기 1 못 오잖아. 그러면 2 또는 3 또는 4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2 오는 것만 일단 써. 일단 써. 네. 그러면 2를 소모했지. 3. 1, 3, 4. 자, 1, 2 소모해서 남는 거. 4. 순서상 4, 3밖에 못 와. 그럼 경우에서 그냥 한 개 적어. 뭘 다 써보지. 귀찮게. 2, 3 소모했어. 그러면 1, 4, 1. 순서상 4, 1밖에 못 와. 그냥 한 개. 2, 4 소모했어. 남은 거 1, 3. 순서상 1, 3밖에 못 와. 3개밖에 없네. 2로 시작했을 때 3개. 그러면 3으로 시작해도 4로 시작해도 다 3개씩.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9개 하면 끝이야. 그냥.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보통 이거지. 5명이서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한 사람만 자기 가방을 가져갈 경우의 수. 그건 무슨 뜻이야? 한 명만 자기 가방을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한 명만 그거 자기 거 가져가도록 해주고. 이해돼? 그럼 여기다 뭐만 더 붙이면 되겠니? 4명 자기 거를 가져간 그 한 명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요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맞아? 그럼 거기에서 9개 경우의 수 발생하겠지. 공사시고. 그렇지. 거기에서 5를 곱해야 돼. 왜? 자기 가방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 5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9랑 5를 더하면 안 되지 얘들아. 9랑 5를 더하면 안 되잖아. 곱하기로 계산해야 되지. 왜? 하나의 사건. 얘네들이 5명이 다 가방을 집어서 가져간다라는 이 사건 자체가 끝낼 때까지는 곱셈으로 연결해야지. 알겠니? 덧셈과 곱셈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이게. 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곱셈으로 가면 돼. 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케이스로 또 하나의 사건을 다 연결했어? 그러면 요 사이에는 덧셈.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알겠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뭐 어떤 거? 수영 뭐예요? 와 이런 거예요? 이거 교육 과정에 엄연히 들어있는 거야. 아 진짜 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사칙 연산으로 아까처럼 하는 건지
정말 다 써서 푸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원문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걸 내면 안 되죠. 아니야, 이것도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이야 이것도. 초등학생 데려와도 풀겠구만 이거. 맞아, 그건 그래. 아, 수영도는 이 문제가 수영도구나. 요 캐치해내는 게 핵심이야. 캐치만 해내면 답은 찾으니까. 눈치. 됐니? 예. 경우에서 끝났다. 경우에서 끝났다. 순열조합 한꺼번에 다 해버릴 거야 심지어 나는. 알겠지? 예. 적고 있어? 네. 다 적었어? 자, 순열 조합을 한꺼번에 갈 건데 일단 교육과정상 순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조합이 등장을 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야. 왜 이걸 순열을 먼저 가르치는지 난 솔직히 모르겠거든. 왜냐면 순열을 하다 보면 조합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생각을 해봐.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NPR 이렇게 적잖아. 그치? 이 NPR이라는 걸 그대로 풀어보면 정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까지만 하면 이게 바로 뭔데? 이까지가 뭔데? 이게 뭐예요? 이까지가 조합이거든. 조합의 정의가 이거야. 조합의 정의가 이거야. 전혀 와닿지 않는데요 저거. 뭐라는지 모르겠어. 선택하여 나열한다까지 부과되면 순열. 이게 빠지면 조합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거야. 1, 2, 3, 4, 5. 자, 더 어렵게 해줄게. 너네 로또 아직 사본 적 없지? 미성년자니까. 그치? 로또 몇 개 번호가 있어, 그 안에? 45개 맞나? 그래요? 4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와, 어떻게 맞죠? 1번부터 45번까지의 공이 있어. 그 중에서 6개를 미리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서 사잖아, 로또 그거를. 그러면 6개만 맞추면 돼. 자, 그럼 6개를 내가 선택을 했니? 그걸로 줄까지 세웠니? 줄까지 세웠죠. 아니야. 네가 아직 로또를 안 사봐서 그렇구나. 그 숫자가 나오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로또 당첨 방송 이렇게 막 하면 기계로 윙 해서 공 하나 휙 나오고 휙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저거 몇 번님이 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번호 찍은 거랑 그거랑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요? 조합만 맞으면 돼. 예를 들어서 1번에서 45번 중에서 이번 주에 당첨 번호가 대박이더라고. 로또 사세요? 아니, 난 자주 사진 않아. 꿈꾸면 사. 이 꿈은 사야 돼! 이러면 사거든. 근데 웬만하면 안 사. 이번에 당첨 번호가 되게 한쪽으로 몰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극단을 피하게 되거든. 보통 사람의 심리가.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1에서 45까지를 되게 공평하게 사. 사람들이. 자기의 특정 숫자가 뭐 이렇게 꽂힌다 이게 아니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사거든. 사람들이 숫자를. 근데 그걸 깨는 이제 극단의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초대박이 터지는 거야. 왜냐하면 1등이 갖는 상품의 그 상금은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전체 상금을 만약에 10명이 1등이 나왔다. 그럼 10분의 1씩 가져가. 2명밖에 안 나왔다. 그럼 절반 가져가는 거야. 1등이어도 이렇게 당첨 액수가 달라. 보통 보니까 한 10명 내외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러더라? 12억에서 한 15억? 막 이 정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보통.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 토요일에 발표를 이제 했잖아. 20억인가를 가져갔다던데? 이번에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자, 내기가 좀 샜네. 어쨌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숫자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
내가 뭘 뽑았는지만 그 결과랑 똑같은 건데. 그게 바로 뭐라고? 조합이야. 알겠니? 그거를 순서까지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확률 더 떨어져.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져. 지금도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데. 얘가 지금 45개 중에서 몇 개 맞아야 돼? 6개 맞아야 돼. 그지? 이거 분의 1이거든. 이거 분의 1이거든. 로또 1등 확률이. 그렇죠. 엄청나게 커. 이거 800몇십만 분의 1인가 그래. 얼핏 해서 80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낮은 거야. 엄청 낮은 거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게 1등 이상 편들 확률이 번개를 맞고 살아서 좀 더 가다가 번개를 한 번 또 맞고 또 살아서 걸어가다가 또 번개를 맞을 확률이랑 비슷하다 그러던가? 그 정도로 희박하다는 거야. 번개를 맞는 것도 희귀한 일인데 그걸 맞아서 살아야 돼. 3번이나. 그 정도의 확률이래. 토르겠어. 알겠지? 자, 계속 돌아갑시다. 이제 원래대로. 얘들아, 순열 자체가 개념이 어떤 거니? n개를 후보가 이게 n개가 여기 놓여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r개 해가지고 줄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 n개를 다 나열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지, 그렇지? n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게 됐지, 그렇지? 그래서 그 제외한 애들을 나열하는 개수만큼은 상쇄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요 개념 이해되니? 아까 나누기 우리 했던 거. 상쇄해준다는 개념. 이렇게 되는 거야, 순열 자체가. 그 다음에 조합은 그럼 뭐냐? 조합은 그럼 뭐냐? 자, 여기에서 봐봐. 순열에서 조합으로 올 거야. 원래는 조합에서 순열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다 해. 여기까지 다 해. NPR을 일단 해. 근데 나는 지금 R개, 선택한 R개를 나열하는 거 하기 싫은데? 나 뽑기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만큼을 또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R택이 붙는 거야. 그래서 NCR 조합의 정의가 이거거든. 왜 R택 나누는지 이해돼? R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을 상쇄해줘야 돼서 그래. 이거 이해됩니까? 예. 이해됐지? 느낌은 알겠어. 숫자로 해보면 돼,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볼 거야. 여기에서 요 NPR에 해당하는 거 있지? 요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R택 여기 있던 건 그대로 쓰고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요거 갖다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N-R택 분의 N택 붙는 거 이해돼? 그래서 NCR은 정의가 2개입니다. 이렇게 2가지입니다. 오케이? 쉽게요.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R 자리에다가 0, 두 번째 R 자리에다가 1, 세 번째 R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해 볼 거야. 3가지를 해볼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NP0은 야, R이 0이면 이건 뭐냐? 예.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얼마인데? 1이네. 그래서 NP형은 1이야. 자, 그러면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해보자. 후보가 N개만큼 이렇게 공이 놓여 있는 거야. 근데 B가 0이야. 그럼 뭐야? 하나도 뽑지 않는다. 그럼 나열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경우의 수 한 개. 이것도 경우의 수 한 개로 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R의 1 대입해보자. 그러면 NP1은 N-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뭔데? 그냥 N인 거 설명 안 해줘도 보여? N, N-1 이렇게 계속 곱하는 거 분자. 분모에는 N-1부터 곱하는 거. 쭉 다약분되잖아. 그럼 분자에는 N밖에 안 남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R 자리에 N 넣어볼게. 얘는 R 자리에 N을 넣으면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야, 0 팩토리얼이 난감하지. 자, 이건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돼. 야, 위에 줄 먼저 할게. 아까 이거 개념적으로 안 했잖아.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일단 n개. 거기서 줄 세우고 있냐? 한 개 놓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n개. 자, 그럼 얘는 n개가 있어. 그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뽑는다가 의미가 없어지네. 그냥 n개를 그대로 줄 세우는 거네. 그럼 결과 뭐랑 똑같은데? 이거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 이해됩니까? 개념적으로 중간에 거 무시하고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사실 바로 0 팩토리얼이 얼마다라는 걸 여기서 찾는다. 1이다를 여기서 알 수 있어. 0 팩토리얼이 왜 1입니까를 증명하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그 말로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NPR이 이건데 내가 아래다 n을 대입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건데 얘는 이거랑 같으니까. 근데 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건 얘랑 같으니까. 그러므로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문제가 나와요? 아니 이건 어느 수행평가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너희가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 빈칸 뚫는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고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증명하라고 아예 서술형 낼 수도 있어. 정말 고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근데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딱히.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 알겠지? 얘뿐만 아니라 각각 여기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건지 그 뿌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위에 거 세 개 다. 됐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조합하러 간다. 조합에도 똑같은 거 해볼 거야. 조합에도. 여기 식에다가 첫 번째 R에 0 대입해 볼 거고 두 번째 R에다가 1 대입해 볼 거고 세 번째 R 자리에 이번에는 특이하게 n-r 대입해 볼 거야. 뭐 n도 대입해 보면 좋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R에 0 대입하면 맨 앞에 n, c, 0, 은 요걸 바로 갈게요. 여기로. 그냥 R이 0이야. 앞에 거는 그러면 0 팩토리얼. 뒤에 거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방금 0 팩토리얼 얼마? 따라서 그럼 얘도 그러면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다 라는 경우의 수 1개. 두 번째 R이 1이야. 그러면 NC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1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약분 다 하고 나면 n. 예. 왜? n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온다 라는 거는 경우의 수 n개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R 자리를 n-r로 바꿀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nc n-r 은 제가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r을 n-r로 그대로 바꾸면 r 팩토리얼 남죠. 그다음 여기에 n 팩토리얼 남죠. 이거 뭐랑 똑같은데? 얘랑 그냥 똑같네. 그래서 NCR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증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예. NCN은 그러네. NCN은 1. R이 N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는 0 팩토리얼 1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1. 아, NCN은 1이구나. N개 중에서 N개를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하니까 1이네. 그치? NCN은 1이네. 그러면 차이점 여기
NP1은 여기가 아니지. 네모 잘못 쳤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밑에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NP에는 n 팩토리얼인데 NC에는 1입니다. 요거만 다릅니다. 그죠? 야, 그러면 쌤이 지금 설명을 했다시피 순열이 문제를 풀다 보면 조합을 거쳐서 뭔가를 더 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쌤은 될 수 있으면 순열을 문제 풀 때 잘 안 해. 쌤은. 문제에서는 순열로 도입을 해서 풀어라라고 의도를 하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근데 쌤은 순열로 안 하고 그냥 조합으로 하고 거기서 자리 바꾸는 경우에 서로 그냥 곱해버려. 왜냐면 그게 문제가 나중에 복잡해졌을 때 뽑는 것의 개수와 자리를 바꿔야 하는 애들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도 생기거든. 그럼 그게 순열로만 생각이 갇혀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꼬여. 알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합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서 그냥 뽑아놓자라는 상태로 두고 그 다음 순서를 바꿔라라고 하면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문제 풀 때 조금 부드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개념 이게 다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니?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나열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서 나열. 이런 순서대로 나열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그냥 나열이라는 말 속에 순서가 상관한다 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죠. 다 적었을까? 자, 이게 고1까지의 개념이고 우리 내년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할게. 많이 안 할게. 조금만 더 할게. 뭐 쓸모가 있다면 배워야죠. 쓸모 있어. 자, 뭐냐면은 X축, Y축처럼 내가 이렇게 4개로 나눌 거야. 사사분면은 아니야 이거. 알겠지? 자, 뭐냐면 기준을 나눈 거야. 경우의 수를 세는데 너희가 사용하는 도구가 4개가 있거든. 그 4개의 도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자, 일단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애들과 중복을 허용하는 애들이 있고요. 순서가 부여되는 애들이 있고 순서가 부여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 자, 순서가 부여되면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1, 2, 3, 4가 있어. 얘네를 줄 세워라, 줄을 세워라라는 것 자체가 순서가 적용받는 거야. 그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한 번 자리에 들어간 애는 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순열이랑 조합 정의 적었을 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그냥 선택해서 나열 또는 선택까지만 했지. 거기서 사실은 중복 없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거든. 그 1과정이라서 걔네들은 다 중복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중복 없이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애들이니까 여기가 바로 순열이 되는 거야. 순서 있는 나열인 거야. 이렇게. 말 자체가. 좋아. 이쪽은 중복이 없는데 순서 없으니까 그냥 손에 쥐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조합이 되는 거고 얘는 NPR이라고 적죠. 우리가 얘는 NCR이라고 적죠. 이제 여기가 고1 내용인 거야. 여기 위에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복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1, 2, 3, 4로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그러면 썼던 거 또 써도 되잖아. 1, 1, 1, 1 가능하잖아. 그게 바로 나열을 하니까 순서는 있지. 근데 썼던 걸 또 써도 되지. 중복이 있는 순열. 그래서 이름이 중복순열. 얼마나 쉬워. 중복이 있는 순열이니까 중복순열인 거야. 얼마나 쉽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번을 뽑아서 대신 중복 허용해서 뽑아서 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n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아래 N제곱.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맞아. 계산법은 n의 r제곱.
안 되지? n의 r제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중복을 허용해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H 그렇지. 그게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라고 해서 그럼 이름은 목조. 중복 조합. 오, 되게 성의 없다. 되게 성의 없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면서 r개만큼을 뽑는다. NHR이라고 적고요. 각자 다 계산법이 있지,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근데 얘 거 빌려온 거긴 하지, 계산법을. 얘는 계산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빌려옵니다. n 플러스 r 빼기 1 c r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 내년에 할 거야. 지금 할 거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이 네 개의 공통적인 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다. 이 네 개만큼 공통점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왜냐?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쌤 이거 순열 조합이 도입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그럼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야. 왜 도입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걔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아.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거든. 얘 네 개 다 전제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뭔가를 가져온다야. 근데 애초에 후보가 서로 다른 게 아니지? 그러면 그냥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아닌 문제라는 거야. 다르게 풀어야 돼. 뭐 너가 다 얘기하고? 다른 방법이 또 많아. 다른 방법이 또 많아. 알겠지? 그거는 교육과정에서도 빠져버렸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그게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분할, 분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에 있었어.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 이번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확통에서도 그 과정을 드러냈어. 없어 이제. 일 잘하네. 알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만약에 너희가 뽑을 후보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살짝의 변형을 가하는 부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거는 생각해야 돼. 개념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은 진짜 여기서 끝입니다. 고통의 몸풀만 남았네요. 그렇지. 얼마나 센스 있게 풀어야 할지 참. 쌤이 문제 풀면서 문제 분석해주면서 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잘 넘겨야 돼.